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감소를 보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제 추락에 대해서 시진핑 지도부는 입을 닫고 있어서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이 중국 경제 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회관 총수,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 청격인 이 회관 총수는 이날 5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2,84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중간치인 1.8%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월간 수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올 2월, 그때가 마이너스 6.8% 이후에 3개월 만입니다. 3월에 14.8%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4월 8.5%로 낮아지더니 한 달 만에 15%포인트 급락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감소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지역의 감소세는 거의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수입은 4.5% 줄어든 2,180억 달러를 기록해서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8% 감소를 크게 밑돌았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도 658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16.1%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이 대만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 이상 감소해서 글로벌 전자제품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사실 올해 초 중국의 수출 확대는 코로나19 봉쇄 해지 이후에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는 이 회복에 대한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48.8을 기록해서 2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월간 주택 판매액도 2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둔화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전월 대비 무려 15%나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올해 내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중국인민은행이 몇 달 안에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중국의 수출이 극히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대러시아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AFP 통신은 중국의 지난달 대러 수출 증가율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고치인 75.6%를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최대 교역량까지 기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동맹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AFP에 따르면 지난 5월 양국과 무역액은 205억 달러, 또 러시아로부터의 중국 수입액은 113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러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대러 수출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을 보자면 대러시아 무역의 대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실적이 저조했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뒤에 공산당의 중앙정치국 회의 소식이 줄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고 나서 중앙정치국 회의에 관한 발표가 없었던 달은 작년 11월, 올해 1월, 또 5월 등 3차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시 주석이 집권 2기 5년 동안의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가 없었던 달의 횟수와 같다 하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이끄는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한 현황 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치국이 매달 회의를 열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시 주석이 집권해온 12년간의 90% 기간에 월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가 뜸해진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중앙정치국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5월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거나 공개하기 싫은 민감한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IT 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와 단속을 펴면서 정보 통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최근 몇 달간 기업 자료, 법원 문서, 학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투자자의 경제 평가 능력을 방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중앙정치국 발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4월 중앙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좋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한 뒤에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낮춘 바 있습니다. 반면 5월에는 중앙정치국 회의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사 뉴스레터인 차이나 네이칸의 편집자인 애덤 리는 적어도 중앙정치국 회의가 보도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이 반영됐을 개연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과는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내각인 공무원이 올해 경제 운용이 양호한 출발을 했지만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개최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현재까지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를 한 겁니다. 공무원은 그러면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중시하고 발전에 대한 믿음을 진작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없는 말이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국무원 상무회의가 중국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브리핑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가하는 중앙정치국 회의하고는 격도 다르고 발언의 내용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중국의 중앙은행마저도 입을 닫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 커진 겁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7일 윌리엄 패색의 기고를 통해서 중국 중앙은행의 침묵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얻은 핵심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경제가 팬데믹을 끝내고 리오프닝을 하면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는 지금 하방 서프라이즈를 일으키고 있으며 올해 국내 총생산 목표인 5%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3월에 65세의 정년을 넘겼지만 중앙은행 총재직을 유지하고 있는 리강 총재와 그의 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하락했을 때도 중국의 경기 반등이 견고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었지만 리강 총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및 산업 생산 지수가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음에도 중앙은행이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칫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리강 총재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런 경제 상황들이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민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하위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리강 총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강 총재는 일본의 오랜 디플레이션 트라우마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정책 이반자들이 과감하고 또 조기에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니케이의 충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안화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타 대형 차입업체가 달러 표시 부채를 갚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니케이 충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앙은행의 리강 총리가 나서서 무언가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국의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타개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선의 충고를 했음에도 리강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노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중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